자, 이번에는 마지막 지문인 고전 지문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좀 논리학 지문이다 보니까 문제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지문이 특히나 어려웠었던 친구들은 좀 여러 번 읽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1문단부터 가도록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 논리학에서는 기본 명제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분정 명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분류를 하고 있어요. 3단 논법에 이용되는 명제는 어느 것이든 이 네 가지 기본 명제 중 어느 하나의 형식을 가져야 하며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깜짝이야. 글자 사라져서 엄청 놀랬네.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야 하므로 표준 형식으로 고쳐줘야 된대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표준 형식은 애매하지도 않고 모호하지도 않은 표현이라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체 긍정을 뜻하는 명제를 한번 볼게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다. 자, 그러면 철학자 100%가 다 이상주의자란 뜻이 되지. 철학자가 100명인데 그 100명 모두가 이상주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거야. 그래서 전체 긍정은 간단합니다.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 된대요. 자, 이번엔 전체 부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전체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의 경우에는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애매하대요. 자, 우리 위에서 나왔지. 애매하면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이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철학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즉, 100명의 철학자 중에 이상주의자는 0명이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거든. 하지만 이것도 가능해. 철학자 중에는 이상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100명의 철학자 중에서 20명의 철학자가 이상주의자여도 모든 철학자는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애매해서 안 된대. 그러므로 모든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건 표준 형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애매하고 모호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분명할까? 내려갈게요.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와 같이 어느 무엇도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면 전체 부정의 의미로만 해석이 된대요. 그러면 어느 철학자도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건 철학자 100명 다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해 볼게요. 전체 긍정은 모든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전체 부정, 얘가 조금 이상했죠? 처음에는 모든 철학자는 무엇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언급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모든 철학자가 이상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해석도 되고 일부는 이상주의자가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우라고 했어. 그 대신 어떤 혹은 어느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고치면 괜찮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염세주의자이다와 같이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해석하면 된대요. 어떤 철학자가 염세주의자라는 건 철학자 중에서 염세주의자인 사람도 있고 염세주의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부분 긍정은 어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어떤이라는 말이 어떤 낯선 사람, 이렇게 불특정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부분 부정을 뜻하는 명제의 표준 형식은 어떤 철학자는 도덕주의자가 아니다에서처럼 어떤 무엇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형식이면 된대요. 어떤 철학자가 도덕주의자가 아니라는 건 어떤 철학자는 또 도덕주의자가 된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부분만 부정하는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부정은 어떤 누구누구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단에서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부분 부정 이렇게 봤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식만 좀 주의를 하면 되겠지. 전체 긍정은 말 그대로 모두를 긍정하는 표현. 그 다음에 전체 부정은 모두를 부정하는 표현인데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 모든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중에 그게 되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고로 표현을 어느 무엇은 무엇이 아니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했고요. 부분 긍정은 말 그대로 부분만 그런 걸 행동한다라는 긍정이고 부분 부정은 일부만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일상 언어의 문장은 모든 고래에 대한 긍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면 모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라는 전체 긍정이 되네요. 포유동물이 아닌 고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나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너네 이런 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드라마에서도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칼로 성공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건 깡패 같은 애들 있지.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해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그 무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 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전체 긍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긍정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 칼을 쓰는 모든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해석하면은 이거 전체 긍정이겠죠. 근데 칼을 쓰는 어떤 사람, 즉 칼을 쓰는 여러 명 중에서 일부는 망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부분 긍정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칼 쓰는 사람이 만약에 100명이야. 그 10명이 다 죽어. 망해. 그러면 이건 전체 긍정인 거고 칼 쓰는 10명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한 2명 만 망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건 부분 명제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어느 쪽 해석이 옳은가는 관심 문제가 아니래요. 그렇다라는 건 논리학의 관심 문제는 형식의 문제인 거지. 이렇게 일상에서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해석자의 여지에 남겨두면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아. 이거는. 그것을 나눠서 볼게요. 사실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저 칼이 레알 칼인 거야. 리얼 칼. 정말 리얼 칼 쓰는 사람. 칼을 쓰는 사람들 중 일부분의 사람만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긍정하는 거래. 얘들아, 칼 쓰는 건달이라고 해서 모두가 죽겠니, 칼로?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장은 정말 그 팩트, 칼과 관련된 팩트로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분 긍정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칼 쓰는 건달 중에서 일부는 칼로 죽고 일부는 뭐 다른 거 망치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이걸 만약에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의미가 좀 달라져요. 결국에 교훈적이라는 건 무력을 쓰지 말라는 거잖아. 이걸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보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무력을 쓰면 망해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긍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라는 건 전체 긍정도 되고 부분 긍정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정말 리얼 칼을 쓰는 것을 말한다면 칼을 쓰는 사람 일부는 칼로 망하고 칼을 쓰는 일부는 망치로 망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긍정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보편적인 법칙적으로 설명한다면 예를 들어 이제 무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문장이라면 무력을 쓰는 사람은 무력으로 망할 거야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이라서 이때는 전체 긍정이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 라는 건 전체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이런 경우는 어떤으로 즉 부분 긍정이나 부분 부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들아 대부분이라는 건 사실 뭐 80% 이상, 90% 이상을 말하는 거잖아. 근데 단 한 명의 젊은이가 현실 부정적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전체 긍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에 대한 긍정을 한 것도 부분 긍정으로 일반화시킬 수밖에 없고 한 사람만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것도 부분 긍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아주 소수, 아주 대부분인 경우에도 전체 긍정이 될 수 없고 부분 긍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명제의 양을 전체 부분 두 개로만 나눴기 때문에 전체의 아닌 것은 다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고로 부분에 관한 명제들 중에서 그 양의 정도가 다른 걸 나타낼 수 없는 게 바로 고전 논리의 한계점이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이다는 사실 99%라고 생각해봐. 그럼 거의 모든 젊은이잖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젊은이들은 현실 부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명의 젊은이만 현실 부정적이야. 그래도 어떤 젊은이는 현실 부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게 고전 논리학의 한계입니다. 한계. 여기 문단은 고전 논리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전체 or 부정으로만 지금 명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99%가 해당이 돼도 아이고 부정이 아니죠. 일부죠. 99%의 사람이 해도 어떤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1%의 사람이 해도 어떤이라고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광, 노래죠. 참뜻을 느낄 수 없다라는 문장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미국 흑인에 대한 것과 그것을 느낄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체크. 모든 미국 흑인들은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어요. 인정? 그쵸? 근데 두 번째, 뭐도 가능하냐면 미국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 예를 들면 뭐 서양인, 뭐 백인, 혹은 유색인종 이런 사람들은 동양의 유색인종,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 이 말도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 인정?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문장으로 고쳐야지만 애매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명제, 그 요거 말하는 거죠. 이 명제는 부분 전체 부정 명제로 고칠 수 있대. 예를 들어 흑인이 아닌 어느 사람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칠 수도 있대요. 두 번째 명제가. 일상 언어의 문장은 그것이 어떤 사실을 긍정하는 것일지라도 위에서 본 예문들처럼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게 많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밑에 쭉 내려갈게요. 표준 형식의 명제로 고치고자 할 때는 적절한 해석을 한 다음에 그것에 맞게 고쳐줘라 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방금 여기서 미국 흑인들 외에는 아무도 흑인 영가의 참뜻을 느낄 수 없다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했었잖아.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으로 형식을 바꿔주면 애매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명제로 바꿔주면 해석이 여러 가지 될 여지가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뭐 내용 정리할 게 딱히 없어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본인이 문제를 풀기 전에 다시 한 번만 지문을 읽어보면서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이해가 됐는지.